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연말은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작년에 보험사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작년 9월에 올렸는데 제가 이 올린 이후로 보험사들의 성적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 9월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내렸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작년 9월보다 제법 올랐고 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보다 좀 상당히 좀 오른 편이죠. 코스피에 대비해서는 보험사 주식들이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보험사들 주식이 계속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한번 더 또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말을 했겠지만 일단 또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보험사가 운용하는 자산의 수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좋아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진짜로 금리가 올라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급격하게 올랐죠. 그래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이나 이런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아지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런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내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제 실비보험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마 좀 더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실비보험이 사실은 지금까지 손해율이 상당히 좀 높았죠.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은 편인데요. 근데 왜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팔고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 실비보험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계산을 해서 만들었겠죠. 보험사가 이제 손해나는 상품을 일부러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산을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비급여 진료비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치료에 대해서 진료비가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 되더라. 그러면은 그걸 이제 각 항목마다 다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이만큼씩 받으면은 손해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상품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실비보험이 이렇게 다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5만 원 하던 진료비가 갑자기 막 15만 원, 20만 원으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실비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제 환자들이 부담이 없어지니까 의사들이 그냥 돈을 많이 불러버리는 거죠. 5만 원짜리를 그냥 15만 원으로 불러버리면 그냥 또 그만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비보험. 그러니까 그 평균 진료비를 계산했던 게 완전히 이제 미스가 나면서 손해율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실비보험료를 계속 올려도 계속 손해가 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비보험 적용으로 이제 의사들은 돈을 상당히 좀 많이 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의대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죠. 사실 이제 실비보험이 없었다면은 전 국민들의 의료비가 아마 반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실비보험이 있음으로 해서 점점 더 이게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제 국민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사실은 다 같이 가입을 안 하면은 진료비가 훨씬 더 쌀 텐데 그 실비보험 다들 가입을 해 놓으니까 이제 의료비가 괜히 그냥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실비보험을 까는 이유는요. 제가 한의사기 때문이죠. 한의원에서는 실비보험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한의대가 훨씬 더 점수가 높았어요. 기사를 보시면 2004년 기사인데 이제 한의예과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입학 성적이 이제 1위였어요. 2004년에는 상위 0.2%, 의예과, 치의예과는 이제 치대가 이제 상위 1%, 의예과는 상위 1.36%. 그러니까 한의대가 의대보다 가기가 거의 한 6배 정도 어려웠다고 보면 되겠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공사학번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의대가 훨씬 더 가기 힘들어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비보험인 것 같아요. 한의원에서는 이제 실비보험이 2009년부터 제외가 되고,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실비보험 다들 이제 가입을 하고 하면서 이제 경쟁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제 실비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한의원에서는 한의원 치료는 10만 원짜리 치료를 하면은 환자가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양방 병원으로 가면은
20만 원짜리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부담은 아주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 경쟁 자체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한의사들이 이제 힘들어지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좀 샛길로 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러니까 실비보험이 손해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도 높죠. 예, 높은데 이제는 그래도 좀 이런 무차별적인 실비를 이용한 치료를 이제 좀 때려잡겠다. 실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빼먹는 게 이제 도수 치료였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객관적인 뭐 데이터나 이런 거를 보험사에서 요구를 하기 시작해서 최대한 좀 세어나가는 돈을 이제 좀 막아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백내장 수술 안과에서 예, 상당히 좀 많이 해먹었죠. 병원 한 개에서 막 1,500억씩 해먹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실비보험을 이용해서 뭐 수백만 원씩 이렇게 해먹었는데요. 한 건당.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좀 실비보험 보장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압박을 해서 무차별적인 지출을 조금씩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비보험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도 뭐 사실 또 한의사들도 좀 쪼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뭐 상당히 보험사들의 또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RS 17,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 적용되는 이제 회계 규정이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부채의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뀐다. 그게 상당히 좀 설명하자면은 힘든데 어쨌든 그게 이제 지금 환경에서는 보험사들에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뭐 그게 지금 재무제표만 본다고 해서 분석이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보험사들의 이제 내부 어떤 뭐 리포트나 이런 거에 의하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험사들의 이익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회계 규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금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보험사들에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회계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이익이 아주 재평가되면서 상당히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봤을 때 IFRS 17이 적용이 되면은 보험사들의 이익이 내년에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제 또 중요한 이제 PER 같은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순이익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싸다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PER이 5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정도면 이제 시장 평균보다 훨씬 싼 거고요. 그렇다고 내년에 이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뭐 이익이 잘 날 건데 PER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뭐 메리츠 화재나 이런 것도 상당히 PER이 낮은 편이죠.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보험주가 뭐 시장 대비 1년 동안 선방을 했지만 또 내년에도 좀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20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3,4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62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제 계좌는 좀 올랐습니다. 제법 올랐고 코스피 지수가 제법 좀 떨어진 데 비해서 제 계좌는 이번 주에는 제법 좀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밑에까지 항상 좀 안 내려가지고 밑에 종목들을 계속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197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뭐 S&P 500 지수도 좀 내리고 했죠. 그 다음에 자산 매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870만 원 정도. 이것도 지난주보다 제법 좀 내렸습니다. 주식도 내리고 이제 채권도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예,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쭉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20주차 현재 예금 계좌 지금까지 영원 투자해서 현재 95,860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3,4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621만 9,583원. 해외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97만 2,901원. 자산배분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70만 9,871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7,699만 8,215원이고요. 수익 금액은 2,699만 8,215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지난주보다 좀 올라갔죠. 네, 그러면 연말 잘 보내시고요.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올해 마지막 방송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